새벽 3시에 울린 전화벨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하며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용건만 말하고 곧바로 끊어버리는 자녀의 태도에 마음은 허전해지고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는 억울함이 올라왔지만 자녀는 이미 일상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부모의 깊은 한숨뿐이었습니다. 가족의 관계는 시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특히 자녀가 결혼이라는 큰 변화를 겪으면서 부모와의 관계도 새로운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화로 다가옵니다. 자녀는 여전히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생활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부모는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것은 서운한 감정을 그대로 품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 작은 말에도 크게 상처받게 됩니다. 결국 불필요한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의 오해가 깊어지면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도 날카로운 칼날처럼 마음에 박히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상처들은 회복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부모로서의 자존심은 여전히 크지만 동시에 자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모순된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관계는 더 단단해질 수도 있고 쉽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감정에만 의존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지키면서도 자녀와의 관계를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결혼한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왜 관계가 불편해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서로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진정한 지혜는 억울함을 꾹 눌러 참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소통 방식을 찾는 데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도 한층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앞으로 더 많은 지혜로운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결혼 후 자녀의 삶은 부모와 함께 살던 시절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부부 관계가 최우선 순위가 되고 그 다음으로 자녀 양육과 생계 유지가 중심이 됩니다. 이런 변화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과 사회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일 뿐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생활의 무게 중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위해 희생한 시간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결혼 자금을 도와주느라 내 노후 자금을 줄여가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관심과 보답 정도는 당연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생각 자체는 자연스럽고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쏟은 사랑과 희생의 시간들은 결코 작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자녀의 교육비를 마련했던 그 시간들은 소중합니다. 자신의 욕심은 접고 오직 자녀의 미래만을 위해 살아온 세월들이
어찌 쉽게 잊혀질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노력과 사랑이 지금 무시당하는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현실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집 대출금과 생활비 부담이 매달 어깨를 짓누릅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비용도 끝이 없습니다. 교육비와 육아용품비는 물론이고 병원비까지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발생합니다. 여기에 맞벌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겹치면서 부모와의 관계는 자꾸만 뒤로 밀리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은 이전 세대가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집값 상승으로 인해 대출 원리금 상환액만으로도 월 소득의 상당 부분이 사라집니다. 여기에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와 동시에 육아 관련 비용이 급증합니다. 기저귀, 분유, 이유식부터 시작해서 유모차, 카시트, 아기 침대 등 필수품들의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이가 조금 자라면 어린이집비, 각종 교구비, 의료비 등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갑작스런 병원비까지 더해지면 가계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한 달 생활비만 계산해도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자녀들은 매일을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도 이전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증가했습니다. 성과 중심의 평가 시스템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치열한 경쟁 구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젊은 직장인들은 매일을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야근과 주말 근무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언제 구조조정의 칼날이 자신에게 닿을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리는 것조차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정작 전화를 걸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괜히 전화했다가 부모님이 서운해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억울함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억울한 감정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관계는 더욱 악화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대하느냐는 생각을 자꾸 드러내면 자녀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그 결과 자녀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더욱 멀어지려고 합니다. 부모는 더 섭섭해지고 자녀는 더 멀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억울함의 감정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관계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억울함을 표현하는 방식이 비난이나 원망의 형태로 나타나면 자녀는 죄책감과 동시에 반발심을 느끼게 됩니다. 엄마가 너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는 말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는 감정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녀는 자신이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결국 부모와의 만남 자체를 피하려고 하게 됩니다. 부모는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싶어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마음가짐을 바꿔야 합니다. 관계를 지키는 첫 번째 지혜는 기대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매주 반드시 전화해야 한다는 기대보다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연락이 오면 고맙다고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명절마다 반드시 찾아와야 한다는 기대보다는 올 수 있을 때 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기대치를 낮추면 작은 행동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도 부담을 덜 느끼게 되고 연락이 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대치 조정은 단순히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자녀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부족한 것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짧은 안부 문자 하나도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명절 때의 짧은 통화 한 번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면 자녀는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부모가 항상 만족해 하시고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면 자녀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의무감이 아닌 자발적인 마음에서 연락을 드리게 됩니다.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지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두 번째 지혜는 간단하고 가벼운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긴 통화나 장문의 메시지는 자녀에게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짧고 따뜻한 안부 한마디는 마음을 전하는데 충분합니다. 날씨가 쌀쌀하니 감기 조심하라는 말이 좋습니다. 건강하게 지내라는 간단한 인사도 효과적입니다. 이런 메시지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충분히 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답장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내 마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관계가 편안하게 이어집니다. 메시지 끝에 답장은 안 해도 되라고 적어주면 더욱 좋습니다. 자녀는 부담 없이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통의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건강은 괜찮고? 일은 힘들지 않고? 같은 연속된 질문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날씨가 추워졌네요.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라는 단순한 관심 표현이 더 효과적입니다. 질문은 답을 요구하지만 관심 표현은 일방적인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자녀는 답장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끔씩 보내는 이런 메시지들이 쌓이면 자녀 마음속에 따뜻한 감정이 자리 잡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세 번째 지혜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무리해서 도와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내 노후가 불안해지면 결국 자녀에게 더 큰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여유 범위 내에서 공정하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 준 것에 대해서는 다시 언급하거나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원칙을 지키면 형제자매 사이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건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입니다. 여러 자녀가 있을 경우 한 자녀에게만 집중적으로 도움을 주면 형제자매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도움의 형태나 크기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공정성의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또한 도움을 줄 때는 자신의 노후 계획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나중에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자녀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일이 됩니다. 적절한 선에서 도움을 주고 나머지는 자녀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번째 지혜는 갈등이 커질 때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대화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대화를 더 이어가려고 하기보다는 잠시 멈추는 것이 낫습니다. 냉각기를 갖는다고 해서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서로를 차분히 돌아볼 수 있습니다. 감정이 가라앉으면 다시 자연스럽게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생일이나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는
짧은 인사말로 최소한의 연결만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일 축하해라는 간단한 메시지만으로도 관계는 유지됩니다. 거리두기는 포기나 단절이 아니라 관계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기 쉽습니다. 이런 상처는 한번 생기면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감정이 격해지기 전에 대화를 멈추고 각자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을 갖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기간 동안 부모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녀도 부모의 입장을 이해할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다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5번째 지혜는 자녀의 현재 상황과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젊었을 때와 지금의 사회 환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직장 때문에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족의 형태와 역할 분담도 예전과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육아와 살림을 부부가 함께 나누어 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예전 기준으로 자녀를 판단하면 갈등은 더 커질 뿐입니다. 지금의 상황 속에서 자녀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래라고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 세대에게는 익숙했던 가족의 모습과 현재의 가족 형태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가족 제도 하에서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지금은 핵가족이 기본 단위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여성이 주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습니다. 지금은 맞벌이 부부가 함께 모든 것을 분담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녀의 행동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깁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6번째 지혜는 자녀의 배우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이제 배우자와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족과의 관계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명절이나 휴일을 어떻게 보낼지도 양쪽 부모를 모두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집만 생각하라고 하면 자녀는 더욱 곤란해집니다. 배우자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 주는 것이 결국 자녀를 편하게 해주는 길입니다. 시댁일도 중요하니까 그쪽부터 먼저 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며느리나 사위와의 관계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자녀가 선택한 인생 파트너입니다. 이제는 한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자녀는 그 사이에서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며느리나 사위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의 가족 문화와 방식도 존중해야 합니다. 명절 계획을 세울 때도 양쪽 집안의 사정을 모두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희 편한 대로 해라는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배우자 가족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도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7번째 지혜는 자녀의 일과 직장 생활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요즘의 직장 생활은 예전보다 훨씬 바쁘고 복잡합니다. 야근이나 주말 출근도 흔한 일입니다. 승진이나 성과에 대한 압박도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가 부모와의 시간을 충분히 갖기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직장일로 바쁘다고 할 때 서운해하기보다는 이해해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일이 중요하니까 일 먼저 해라는 말이 자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현대 직장인들이 겪는 스트레스는 이전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변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불안정한 고용 환경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직장인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하고 더 나은 성과를 내야 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가 부모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은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현실적 한계입니다. 이를 이해하고 응원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8번째 지혜는 소통할 때 감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대화할 때는 감정적으로 격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차분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보다는 가끔 보고 싶을 때가 있어라고 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비난하는 말투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도 부모의 진심을 느끼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어려울 때는 잠깐 시간을 갖고 마음을 가라앉힌 후 대화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9번째 지혜는 자녀의 성공과 실패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될 때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어려울 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지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힘들 때는 언제든 연락해라는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녀가 실패했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대신 다음에는 더 잘 될 거야 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성공했을 때도 과도하게 자랑하기보다는 자녀의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번째 지혜는 며느리나 사위의 부모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돈과의 관계가 좋으면 자녀들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명절이나 경조사 때 서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돈 어른들께서 먼저 하세요라는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돈 간의 갈등이 생기면 자녀들이 가장 힘들어합니다. 양쪽 부모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사돈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결국 자녀를 위하는 길입니다. 서로 다른 가족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지혜는 관계의 주도권을 자녀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더 자주 보고 싶다고 해서 억지로 불러내면 자녀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편안하다고 느낄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더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부모가 먼저 양보하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더 큰 보상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받고 싶은 쪽이 결국 더 많이 양보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결국 관계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짧은 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긴 세월 동안 조금씩 쌓아가야 하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도 부모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과정을 겪게 되면 그때 비로소 부모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부모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관계를 지키는 진정한 지혜는 억울함을 꾹 참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제대로 인정하고 기대치를 적절히 낮추고 작은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는 데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양보하고 자녀의 편안함에 맞춰 관계를 유지할 때 오히려 자녀는 더 자주 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다가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억지로 끌어당기려고 하면 더 멀어지지만 자연스럽게 놔두면 스스로 다가옵니다. 시간은 정말 많은 것을 치유하고 변화시킵니다.
지금은 멀게만 느껴지는 자녀도 나이가 들면서 부모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커서 독립해 나갈 때 비로소 부모였던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데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베푸신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자녀의 마음 깊은 곳에 단단히 뿌리박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때가 되면 그 사랑이 다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여러분의 사랑은 여전히 흐르고 있고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지혜로운 사랑이 결국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